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에 바둑 전용 경기장이 생긴다며 찬반 논란이 많았던 지난 2020년 기억하십니까? 올해로 4년이 지났습니다. 함께 추진하던 테니스장은 취소가 됐는데요. 바둑 경기장은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 바둑 전용 경기장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바둑 전용 경기장을 짓기로 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부지는 의정부 호원동 403번지 직동 근린공원 주변입니다. 오는 2026년 8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착공식을 기념하기 위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한국기원 김인환 총재대행, 의정부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새롭게 건립될 의정부 바둑 경기장은 앞으로 한국 바둑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한국 바둑 이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최초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바둑 문화의 보존과 발전 중심의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바둑이라는 점에서 의정부시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또 전국, 세계 등 각종 바둑 대국의 유치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정부시의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의정부시 호원동은 전 세계 바둑 팬들이 주목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행안부 심사에 가로막혀 좌초될 뻔했던 의정부 바둑 전용 경기장.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연천군 전공읍 온골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50분쯤 자동차 한 대가 전고급 은대리 온골 사거리 1,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자동차 옆면을 차례로 들이받았는데요. 버스에는 초등학생 29명과 운전자, 인솔자 등이 타고 있었고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낮 12시 30분쯤 포천시 내촌면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8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업자는 60대 남성 A씨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사고 당시 A씨는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성된 포천 한탄강 Y형 출렁다리가 국제교량구조공학회의 구조물 혁신 부문 우수 구조물상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회원을 보유한 국제교량구조공학회는 한국과 스페인, 중국 등 5개 국가 구조물을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한국을 대표해 포천 한탄강 Y형 출렁다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보작들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2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교량구조공학회에서 최종 우수작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수도권 1호선 양주역 종착을 덕정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경기도 청원이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글을 올린 청원자는 양주시 전체 인구의 66%가 덕계역과 덕정역을 이용하지만 운행열차는 양주역의 64% 수준이라며 종착역의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청원자는 양주역 종착을 덕정역으로 변경할 경우 배차 간격 조정과 분기선 설치 등에 약 4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코레일의 입장을 전하면서 경기도의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경기도 청원은 10,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데 24일 동의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참여 캠페인을 진행해온 옥정회천 신도시 발전연대와 아름다운 회천 사람들 등 두 시민단체는 경기도와 양주시 한국철도공사가 적극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 공론장을 추진합니다. 시는 시민 공론장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시민 공론장을 통해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준비회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시민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죠.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는데요. 이 지정기부에 참여한 전북 부안군에선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400, 한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특정 단체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를 셀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공모사업이 추진된 사실과 민간심의위원 일부가 속한 단체들이 매년 탈락 없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며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조사업자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보조금 환수와 수사 요청 등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의료인들 22명에게서 5,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의료인들에게서 총 8억 6,500만 원의 의료 수가를 확인했는데요. 자진 납부를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은 의료인들에게 의료 수가를 압류해 추심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의료 수가는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인데요. 의료인 체납자가 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도 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이 내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6곳인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이달부터 은평구 등 3곳에 추가해 모두 9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내년에는 전 자치구에 모두 설치하고 하루 4시간 이용 한도도 해제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을 쉽게 하고 예약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 알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서울시 보육 포털을 통해 이용일 14일부터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당일 이용 시에는 12시까지 전화 예약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는 등 민생 회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도는 25일 올 하반기 추진하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고 카드와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 보증,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팔로 지원 정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 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경기도청과 도사나 공공기관이 임기 내 아리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에 참석해 작년도 지방자치단체 ESG 정기평가에서 유일하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A등급을 받았다며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지만 경기도는 2자리 숫자로 늘었다며 내후년 초까지 제 임기 내에 100% 달성하는 것을 이미 계획을 세웠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을 통해 제보를 한 4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5,916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게 총 5,886만 원을 지급했고 포상금은 대기환경 보전 위반 제보에게 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 1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